건물마다 무조건 떨어지면 주차가 무조건 많아야 되고 가까우면 아예 없어도 된다. 이거에 무조건 맞지는 않단 말이에요. 주차와 이 건물이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소정입니다. 오늘은 강남 빌딩 입지 8법칙 저희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있는 자료집의 내용 중에 일부를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강남 빌딩을 우리가 살려고 마음을 먹고 알아본다고 치면 물건을 보면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 근데 이걸 선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중고차를 산다고 했을 때 중고차를 봐야 되는 이 목록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안전벨트를 끝까지 빼봐서 그 안에 뭐 흙이 묻었으면 침수차고 뭐 엔진 오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알고 봐야지 차만 이렇게 보고 나서 시동 한번 걸어본다고 해서 그걸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록을 알고 우리가 뭔가를 보면 이게 그래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지금까지 건물을 40개 이상 사고 짓고 해보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강남 빌딩 입지 8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7번째 주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앞에 것들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되고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자료집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차라고 하면 건물마다 주차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꼬마 빌딩이 있고 중형이 있고 뭐 대형 빌딩이 있고 근데 대형 빌딩은 주차가 대부분 좋단 말이에요. 자주식으로 들어가서 쫙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를 누구나 원하고 편하잖아요. 기계 주차보다 이게 편한 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정도 주차가 되려면 규모가 꽤 뭐 몇백 평은 적어도 돼야 되니까 1, 200평 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주차가 되긴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차가 내려가는 램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하 1층 내려가고 2층 내려가면 그 길이 다 확보돼야 되고 예를 들면 그게 일방 통행으로 돼 있으면 들어가고 나오는 게 또 겹치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아주 큰 건물 말고 우리가 뭐 중소형 건물에 대해서 이런 정도 규모가 되면 뭐 주차가 뭐 편안하게 어느 정도 구조를 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규모의 건물에서는 주차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간단히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게 건물을 사는 사람 그리고 건물을 예를 들어 사서 짓는 사람 사서 리모델링 하는 사람 어쨌건 건물을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건물을 쓰는 사람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두 입장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는 입장, 사서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 임대료를 대부분 평당으로 받기 때문에 건물의 크기를 키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층 1층이 뭐 위층보다 더 임대료가 높으니까 1층을 넓히고 싶은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건물을 쓰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입장과 똑같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주차가 중요할 것 같아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차가 중요한데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다 아니다 이걸로 얘기를 끝낼 수 없고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건물의 위치와 주차가 또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어떤 업종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또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공간을 넓게 필요로 하는 업종 아니면 사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내지는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런 수요가 많은 건지 이거에 따라 또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하나씩 다 얘기한다면 끝없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큰 기준만 먼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1층이 임대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층을 크게 뽑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법정 주차 대수가 4대인 건물이라고 칠게요. 그럼 설계할 때 4대보다 더 넣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1층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1층이 뭔가 판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선호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맞죠. 근데 어떤 위치는 1층에 어떤 판매 시설이나 그런 1층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이 될 만한 곳에 주차 대수를 설계하는 것과 그게 되지 않을 만한 곳에 주차 대수를 설계하는 건 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1층 임대가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은 곳은 1층을 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건물 임대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가 있는데 선능력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은 12층인가 14층짜리 건물인데 주차가 아예 없는 건물이 있어요. 아는구나. 그 건물은 아예 주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지나가는 그것 때문에 주차가 없이도 건축 허가가 나서 그 건물은 주차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 아주 좋으면 주차가 없어도 임대가 나가요. 그게 물론 임대 나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 위치라면 주차가 없어도 임대가 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과의 거리가 멀면 주차가 꽤 잘 돼야 되는 거고 지하철역과 아주 가까우면 그거는 주차 대수랑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는 거죠. 물론 건물마다 무조건 떨어지면 주차가 무조건 많아야 되고 가까우면 아예 없어도 된다. 이거에 무조건 맞지는 않단 말이에요.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지하철역과 거리가 좀 있는데 여기는 1층 상가가 꽤 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상가를 다 없애버리고 주차를 넣는다는 거는 제일 큰 임대 수익을 아예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대수라는 게 무조건 법정으로만 맞춰서 되는 거는 또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1층 전체를 막 주차로 다 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 건물의 강점을 주차로 잡아놓고 사무실의 임대료를 그걸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볼 때 주차와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1층 전체를 주차 공간으로 다 빼는 건물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1층 임대료를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위치가 그걸 빼는 게 더 유리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사옥을 지어서 본인이 직접 쓰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 그렇게 짓는 경우들이 꽤 있고 그리고 사옥을 지을 정도는 안 되지만 주차 대수가 많은 임차인을 잡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주차 대수를 많이 뽑는 거지. 강남역에 보면 왜 약국도 막 있고 1층에 역 아주 가까운데 빽빽하게 상가가 1층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가 좀 안 되는 건물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허가를 그렇게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역 근처면은? 그렇진 않지. 아까 말한 주차가 아예 없는 건물? 네. 그건 특수한 상황이야. 과거의 건축법이랑 지금 건축법이 다르잖아. 과거에는 주차 대수가 아주 현격히 적었단 말이야, 지금보다. 지금은 과거보다 차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주차 대수가 많이 늘어났잖아. 근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차가 원활하게 된다. 이거 드물잖아. 강남에 특히 주차가 편안한 건물 드물단 말이야. 주차 대수가 134제곱미터 대략 40평당 한 대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400평이면 10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40평당 한 대면은 그게 사실은 40평에 차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거기에 누군가가 방문을 해. 그러면 그 40평에 쓰는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다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원활한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주차하는 공간도 법정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 가보면 주차가 좀 불편한 데가 있고 어떤 데 가면 좀 그래도 여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쓰기는 더 좋잖아. 이것 때문에 임대가 나간다 안 나간다는 아니야. 강남은 주차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거든. 왜냐면 주차하기 아예 힘든 데들이 꽤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차가 없는 데보다는 주차가 좀 불편하더라도 있는 게 낫고 이게 좀 넓은 게 더 낫고 그리고 주차가 좀 많이 불편하면은 여기랑 가까운 게 낫고 여기랑 좀 멀면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무조건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건 또 아니고 이게 가깝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문이 많은 업종을 임대할 때는 여기도 주차가 많아야 되고 여기랑 거리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1층에 상가가 될 만한 거는 주차 대수보다 상가를 우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주차를 뭐 1층을 없애고 주차를 확보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상가를 많이 빼서 주차가 적더라도 1층의 임대료를 무조건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지역에 맞게 주차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밸런스가 맞아야 임대나 아니면 한번 임차 들어온 사람들이 중장기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메디컬 빌딩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까요? 그럼 난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메디컬 빌딩도 그 위치에 따라서 필요 주차 대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문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역과의 거리가 많이 멀어. 그러면 여기는 주차 대수가 있어야 병원이 들어가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랑 아주 가까워. 이런 데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운영이 되겠지. 메디컬 빌딩도 지금 말한 것과 큰 틀은 같지. 그러면 역과 정말 가까운데 주차장이 없는 곳, 역과 멀지만 주차장이 광활하게 넓은 곳 하나 고르신다면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그거는 상황마다 다 다를 것 같아. 이제 예전에 유튜브에 댓글로 물어보거나 이제 상담할 때 물어보시는 게 역삼동이 좋아요, 삼성동이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사실은 비슷하거든. 그러면 역삼동 다 사거나 삼성동 다 살 정도의 재력이라면 이게 의미 있는 얘기야. 다 살 거면. 근데 삼성동에 몇 다시 몇 번지, 역삼동에 몇 다시 몇 번지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 건물을 놓고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게 그냥 지역을 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기랑 가까운데 주차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멀어도 주차가 넓은 게 좋을 수 있어. 그리고 강남에서 여기 아예 없는 블럭은
한 두세 블럭밖에 그러니까 몇 블럭 안 된단 말이야. 대부분 역을 끼고 있어. 근데 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냐, 3분이냐, 5분이냐, 7분이냐, 뭐 요 정도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7분 거리인데 주차가 잘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예 아주 가까운데 주차가 없어. 그럼 이게 더 나은 경우가 있고, 이게 더 낫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역이 뭐 아주 번화한 역이야. 그럼 이게 나을 경우도 있단, 이게 나은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건물마다 건물을 놓고 비교해야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지. 소장님 그러면 그 공간이 좀 땅이 크지 않아서 주차장을 크게 뺄 수 없는 곳은 기계 주차장 넣으면 되잖아요. 그치? 네, 근데 기계 주차장을 기계를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주차를 좀 더 많이 되게 하면 되는데 주차 공간이 왜 항상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다 비용과 연관이 돼 있단 말이야. 기계 비용도 있을 거고, 그 기계가 들어가려면 공간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럼 건물 1층이나 저층부의 크기가 줄어들고, 내지는 지하로 한다면 더 팔려면은 또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하자 하는 거지. 그리고 기계 주차하는 경우에는 법정보다 더 넣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가끔 강남 주변 지나가다 보면은 역세권 근처에 빌딩이나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주차장으로만 이용되는 곳들이 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예요? 그거는 경우가 다양해. 일단 첫 번째로는 거기에 건물을 지을 건데 건축 허가가 아직 안 났어. 그리고 건축 허가 나려면 시간이 꽤 걸려. 그럼 그 사이 동안 이걸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주차장 해놓는 거예요. 그 건물 짓기 전에 강남역 뒤로 가면 그 아파트 단지와 강남역 그 번화가 사이에 원래 주차장 쫙 있었다가 지금은 건물 지어놨거든. 그러니까 건물 짓기 전에 비어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땅을 누군가가 상속을 받아서 안 짓고 그냥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과 리스크가 있으니까 안 짓고 그냥 주차장으로 수익을 보다가 나중에 그걸 팔려고 그냥 내비두는 경우도 있어. 그럼 너무 아깝네요. 근데 그 땅을 물려받은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지으려면 일단 몇십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해당 부지가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몇십억을 내야 되고, 대출 이자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대출 이자까지 다 대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건축 기간을 뭐 1년 반, 2년 잡아놓고 전체 비용을 빌려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삼성동에다 가면 그런 땅들도 좀 있어.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팔리면 누군가가 사서 이제 건물을 짓겠지. 그 전까지 비어 있는 거지 계속 주차장으로 쓰기는 좀 어렵지. 근데 말하는데 막 너무 좋은 자리인데 그렇게 돼 있는 경우 가끔. 그거는 뭐 쉽게 말하면 건물 짓기 전에 그 정도인 거지 계속 그 건물이 안 지어지고 있기는 좀 어려워. 강남 땅이 예를 들면 그 정도 위치라고 치면 평당 뭐 지금 2, 3억 최소 2, 3억 넘어가는 땅이란 말이야. 그럼 100평이라고 치면 2, 300억이고 그 2, 300억 땅을 2, 300억 땅에서 주차비가 나왔을 때 200평이라고 치면 사람이 한 명 근무했을 때는 한 6, 70대는 주차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월 주차 한 달에 30만 원 받는다고 치면 60대만 한다고 하더라도 1,800이지. 근데 1,800인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막 이렇게 겹침 주차 막 하면서 받는다고 치면 70대, 80대까지 받을 거야. 그러면은 80대 30만 원 하면은 2,400인데 생각해봐. 거기 200평인데 200평의 땅값이 아까 그런 정도 눈에 띄는 땅이면 적어도 2, 3억이란 말이야. 미니멈 2억이라고 치더라도 2억 곱하기 200평 하면은 400억인데 400억에서 나오는 수익치고는 너무 적지. 그게 괜찮은 사람은 물려받았을 때 내가 뭐 한 60억에 물려받았는데 지금 그 정도가 나온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선 괜찮겠지. 하지만 이 금액을 받아서 누군가 이렇게 팔기 전에 그게 괜찮은 거지. 누군가가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돌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근데 그것도 있긴 있어. 어떤 회사에서 땅을 사서 우리가 지을 만한 지금 자금은 없고 일정 기간 있다가 거기를 짓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그냥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때로는 땅을 좀 싸게 샀어. 그러면 땅을 좀 싸게 사서 건물을 바로 지으면 더 득이 될 것 같지만 그런 리스크나 기간이나 비용을 내기가 본인이 불안한 사람들은 싸게 샀으니까 이걸 주차장으로 하다가 누군가가 지을 사람에게 팔아야지 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 빌딩 입지 8법칙에서 7번째 빌딩과 주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아까 말한 그 큰 틀, 예를 들어서 역과의 거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가가 될 만한 곳, 안 될 만한 곳, 그거에 따라서 주차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건물 크기만 최대로 늘리면 좋을 것 같아. 건물 평당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니까만 생각해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한 강남 빌딩 입지 8법칙은 네이버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